Bang bang, howdy partners. My name is Joajin. 안녕하세요, 진주아입니다. 네, 저는 만으로 지금 20살이고, 그리고 한국 나이로 22살입니다. 제가 대학에 와서 생활비를 하나도 지원을 부모님한테 받지 않았거든요. 제가 스스로 다 좀 벌어서 썼었는데, 저의 그런 경험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1살 때 전 재수를 하고 대학에 왔어요. 대학을 왔는데 엄마 아빠가 용돈을 아예 안 주셨어요. 엄마 아빠가 주는 건 기숙사비만. 정말 자는 거. 근데 그거조차 안 대주시는 부모님들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나는 도저히 내가 사는 것까지 절대로 내 돈으로 할 수 없다. 그냥 이래서 부모님께서는 딱 내가 잘 곳에 대한 가격만 줬어요. 근데 그것도 비싼 걸 못 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난 자취하고 싶었는데 자취도 안 된다고 그러고. 그래서 맨날 4인 기숙사, 2인용 기숙사도 아니고 4인용 기숙사 살고, 뭐 지금도 룸메 언니랑 살고 있고. 그래서 가장 좀 부모님들이 얼마 주시지도 않지만 제일 싼 집에서, 제일 싼 장소에서 대학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내가 벌어 쓰는 돈. 근데 제가 1학년 1학기 때 너무 부자가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 왜냐면 내가 돈이 너무 엄마 아빠한테 생활비 아예 안 받으니까 내가 스스로 다 벌어야 되는데 항상 뭔가 먹고 싶고 사고 싶은 게 있어도 돈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부모님이 아예 진짜 너무 찢어지게 가난해서 돈을 못 받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 독립심을 키우겠다고 그냥 완전 그냥 용돈 하나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뭐라도 내가 벌어야 되잖아. 그래서 이제 수능이 끝나고 저는 영어 학원에서 학원 알바를 했었어요. 생애 첫 알바. 근데 거기에서 완전 사장님이 나한테 소리 지르고 막 학대하고 그래서 막 그런 거 녹음한 다음에 내가 신고한다고 하니까 어머 미안해 학생 막 갑자기 태도 돌변하고 그거 진짜 그냥 신고해버렸어야 돼. 막 그 알바 할 때 그 여러분들 그 작성하셔야 되거든요. 그런 글로. 근데 그거 작성도 안 해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신고하면 벌금 얼마다. 네 이렇게 말해가지고 그거 휴식 시간도 아예 안 줬어. 몇 시간을 일하는데 내가 화장실 갈 시간도 안 주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근로법 위반이다. 내가 이러면서 막 권리를 주장했어요. 아직 어렸지만 그때 한국 나이로 20살이었지만 내 몸은 내가 지켜야 되는구나. 이 사회는, 이 알바는 정말 나를 돈을 주려고 있는 알바가 아니라 자기네들이 돈을 더 많이 벌려고 있는 곳이구나. 자기네들은 그 학원, 애들 학생마다 얼마나 돈을 많이 받겠어요? 학원도 엄청 컸는데? 이름 있는 학원이에요. 여러분들 그냥 체인점 학원이었거든요. 여러분들 그냥 이름만 딱 대면 아는. 땡땡 어학원 이런 거 뭔지 아시죠? 그래서 거기에 있는 세종시에 있는 지점을 했었는데 너무 막 심한 거야. 진짜 나를 대하는 게 무슨 하인 취급하듯이 하고. 근데 거기에 있는 원어민 선생님들은 뭐 원어민이란 이유로 편하게 일하면서 돈도 많이 벌고 근데 나는 미국에서 살다 왔고 나도 내 영어 실력에 정말 자신 있고 영어 잘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무슨 청소하고 있고 무슨 완전 이런 일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때 느꼈지. 나는 꼭 성공할 거다. 나는 이런 알바 안 하겠다. 나 영어 이렇게 무시받으면서 할 사람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영어 과외를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막 카카오톡에다가 오픈톡을 만들어서 세종시 영어 과외 막 이렇게 올려가지고 제가 카카오톡뿐만 아니라 뭐 블로그에 뭐 올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세종시에 사는 사람들 영어 과외를 알아봤어요. 근데 내가 그렇게 힘들게 1시간 동안 완전 욕먹고 하루 종일 애들 가르치고 근데 나는 알바생이라는 이유로 다른 선생님들보다 훨씬 많은 일을 했거든요. 선생님들이 앉아서 수업만 가르치지 나는 그 수업에서 가장 못하는 학생들을 나한테 다 몰아준 다음에 내가 다 가르쳐주네. 한 명 한 명. 근데 그걸 몇 시간씩 계속 쉬지도 못하고 그래서 나중에 제가 제 권리를 다 얘기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그 학원에서 어떤 분이 애들을 좀 성희롱하는 발언을 했을 때 내가 그거를 애를 통해서 듣고서 그거를 얘기했어요. 왜 그러시냐. 그래서 넌 어린데 네가 뭘 아냐 이러면서 그분이 분명히 성희롱하고 막 이런 증거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내가 잘렸어요. 그 알바를. 근데 나는 그 알바를 왜 다녔냐면 돈이 없어서. 왜냐면 내가 당장 대학을 가야 되는데 내 생활비를 부모님이 안 대주신다고 했는데 나는 돈이 필요하니까
뭐라도 한 거고, 세종시 자체는 알바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리고 받더라도 너무 힘들잖아요. 요즘 모든 일들이. 최저 받는 일은 일부러 거의 없고, 엄청 힘든 일만 최저 받으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난 영어를 잘하니까 시급 10,000원 정도는 괜찮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야. 너무 힘들고 진짜 학대는 다 당하고 내가 진짜 권리를 다 주장해서 그나마 근데 심지어 원래 나보다 그 전 알바생은 더 심한 일을 당했을 거 아니야. 나는 내가 근로법 그런 거 다 검색해가지고 알아봐가지고 뭐 노동 관련된 거 다 알아보고 그래서 그때 느꼈어요. 내 몸은 내가 지키는 거고 이 사회에서 나를 지켜주는 사람 없다. 그럼 내 가치를 어떻게 올릴 것인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영어 과외를 제가 막 카톡에서도 오픈 카톡에서도 막 알아보고 그렇게 했다 했잖아요. 그래서 과외 학생이 구해졌어요. 한 두세 명 정도?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저도 그냥 1시간에 10,000원으로 가르쳤었거든요. 1시간으로 10,000원으로 영어를 가르쳤었는데 훨씬 편안하게. 왜냐면 이 사람들은 나한테 1시간 내내 막 청소시키고 막 욕하고 막 아니면 애들 막 제일 많을 때 한 반에 30명을 나한테 가르치라는 거야. 다 봐주래, 틀린 것들을.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다가 한 사람에게 집중해서 내가 정말 영어를 잘하니까 그 사람 발음 교정해주고 영어의 어려운 것들 가르쳐주니까 그 사람은 나한테 너무 고마워하고 나도 가르치는 재미도 조금 있고 그 원래 학원 다니는 것보다 그리고 뭐 풍족하고 뭐 많이 벌진 못하겠죠. 왜냐면 뭐 내가 막 엄청 일타 강사라서 학원에서는 뭐 근로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6시간 일하든 몇 시간 일하든 알바 시간만큼 이게 돈으로 환산되니까 돈은 확실히 많이 모을 수는 있었지. 그 영어 학원을 통해서. 근데 내가 정신적으로 너무 힘드니까 차라리 돈을 조금 벌더라도 그냥 내 정신적으로 건강한 걸 챙겨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영어 과외를 조금 소규모로 이제 좀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 돈과 그리고 할머니가 뭐 대학교 간다 축하한다고 뭐 주신 용돈 이걸로 이제 대학교를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1년을. 왜냐면 나는 방학 때 알바를 나중에 하더라도 그럼 한 학기만 생활한다 쳤을 때 한 학기 동안 이 돈으로 생활을 해야 되는데 내가 학기 중에는 알바를 안 하니까 돈은 계속 마이너스일 거 아니에요. 근데 대학생들 되면 애들 다 막 쇼핑하고 예쁜 거 많이 입고 자기 꾸미고 화장 예쁘게 하고 뭐 막 그러잖아요. 근데 나는 그러고 싶었으나 내가 다 내 돈으로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하면 더 돈을 아낄 수 있을까 이런 걸 많이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1학년 1학기 때 학식을 먹었는데 명지대학교 학식은 진짜 맛이 없거든요. 진짜 토맛이 나와요. 근데 가격은 3,000원에서 5,000원 정도. 좀 비싼 게 그나마 맛이 괜찮은데 뭐 최소 2,300원인가 그런데 너무 맛이 없어요. 그런 거는 진짜 뭐 뭔지도 모르겠어. 이게 뭐 음식물 쓰레기인가 뭐 뭔지 모르겠어. 근데 나는 돈이 없으니까 그래 배만 채우면 되지 이 마음으로 그냥 어 맨날 학식을 먹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학기 내내 학식을 먹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점심 저녁 학식을 다 먹었다 칩시다. 그럼 6,000원이잖아요. 하루에 드는 돈이. 근데 아침은 또 안 챙겨 먹겠어요? 뭐 짜잘짜잘하게 뭐 아무리 챙겨 먹어서 최소 금액으로 해도 10,000원이라고 쳐요. 그럼 하루에 10,000원이 드는데 10,000원에다가 30일을 곱해봐요. 그러면은 한 달에 필요한 돈이 30만 원이에요. 그리고 10,000원이 아니다. 그래 그냥 양보해서 6,000원. 6,000원에다 하다. 그러면은 6,000원에 30을 곱해도 한 달에 최소 밥 먹는 것만 18만 원이 드는 거야. 근데 내가 알바를 하지 않는 입장에서 이제 뭐 모아놓은 돈이 있었겠죠. 근데 나는 그 돈으로 방송 장비를 사고 싶었어요. 계속 모으던 돈이었어. 방송 장비를 사려고 뭐 옛날에 따로 모아둔 돈도 있었죠. 근데 사실 옛날에 좀 모아둔 돈, 옛날 고등학생 때부터 모아둔 돈, 그리고 내가 알바하고 과외해서 번 돈, 할머니 용돈 다 합쳐서 그 돈은 내 방송 장비를 위한 돈이었어요. 내 이 비싼 핸드폰을 사기까지, 그리고 이런 마이크 사기까지 내가 컴퓨터 사려고 이렇게 계속 모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18만 원도 너무 아까웠어요. 내가 먹는 음식. 정말 음식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돈이 많이 들다니. 그래서 전 대학 와서 화장품도 한 번도 돈 주고 산 적이 없었고, 그리고 막 옷도 한 번도 쇼핑한 적이 없었고, 1년 동안 한 벌, 딱 10,000원짜리 옷 하나 샀고, 화장품도, 하나도 산 게 없어요. 뭐 립스틱은 다 옛날에 사놨던 거, 뭐 날짜 지나도 그냥 그거 쓰고, 뭐
눈 화장 이런 것도 고등학생 때 옛날에 그냥 부모님한테 용돈 아주 가끔 받으면 그걸로 사놨던 화장품으로 그냥 생활했어. 그리고 내가 유일하게 돈을 썼던 건 머리 염색. 근데 그래서 셀프 염색을 하게 됐던 거예요. 왜냐면 나는 염색하고 싶었거든요. 제가 대학교 와서 로망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 나는 염색을 하는 게 로망이었어요. 대학 와서 꼭 하고 싶었던 게. 그래서 대학교 딱 합격하고서 저는 12월에 수능 이제 다 마치고 그때 처음으로 염색을 했었거든요. 근데 첫 염색은 엄마가 돈 보태주셔서 제 원래 있었던 돈이랑 해가지고 염색을 비싸게 주고 했어요. 근데 생각보다 너무 비싼 거야. 난 앞으로 계속 머리가 색깔이 빠질 거고 앞으로 또 계속 탈색도 해줘야 되고 그런데 맨날 뭐 20만 원씩 머리에 들 수가 없잖아요. 말이 안 된다. 내가 한 달에 밥 먹는 것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소 18만 원에서 30만 원이 먹는 거에만 들어가는데 내가 머리 염색을 한 번에 20만 원 한다?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셀프 염색을 시작해서 한 3개월에서 4개월에 한 번씩 제가 직접 50% 세일할 때 가서 뭐 탈색도 그래서 머릿결이 많이 상했던 이유가 비싼 돈 들여서 비싸게 막 영양가 주고 이랬으면 진짜 머릿결도 어느 정도 보존이 되면서 또 예쁘게 염색을 했었겠죠. 근데 저는 그거보다도 그냥 염색은 하고 싶고 돈은 없고 그러니까 50% 세일하는 것들 뭐 탈색약 진짜 싼 거 구하시면 2,000원 정도 해요. 그러면 뭐 2개 정도 사서 4,000원 들고 염색약 같은 거 50% 세일하는 거 산다. 그러면 한 7,000원 정도? 최소? 이 정도 해요. 그러면은 7,000원에다가 탈색 뭐 4,000원. 그러면 가장 뭐 만약 염색약 2개 사야 된다. 14,000원. 뭐 이래서 머리에 드는 돈이 2만 원밖에 안 드는 거야. 4개월에 2만 원씩. 근데 그거는 남자분들 머리도 많이 자르시잖아요. 남자분들 머리 컷할 때 뭐 지방 같은 경우는 좀 더 싸지만 그래도 2, 3만 원 든다고 들었거든요. 뭐 수도권 같은 경우. 그러면은 나는 그래. 남자들도 언제 머리 이렇게 자르는데 나는 이 염색 예쁘게 해서 내가 만족하지만 최소 금액으로 셀프 염색을 할 수 있구나. 그래서 셀프 염색을 하게 됐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돈에 대한 생각들은 그냥 계속 한 거지. 나는 앞으로 저는 취직을 할 생각이 없거든요. 취업을 할 수가 없는 게 저는 인간관계에서 엄청 상처를 받고 수직 상하적인 그런 관계를 정말 못 견뎌하는 사람이고 또 그런 회사 생활 같은 조직 생활 이런 거에 정말 잘 못해요. 학교 다닐 때 계속 왕따 당했고 뭐 대학 와서도 막 동아리에서 힘든 일도 많고 그러니까 나는 진짜 취업을 하는 게 나는 진짜 끔찍하겠다 하서 어릴 때부터 전 알았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난 취업을 못할 사람이다 이런 걸 알았는데 뭘 하면 살면 좋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막 옛날에 꿈이 가수가 꿈이었거나 뭐 아나운서가 꿈? 뭐 근데 아나운서도 사실 어떻게 보면 회사원이잖아요. 그리고 뭐 가수 같은 경우에도 어떤 소속사에 들어가서 내가 뭐 연습 생활을 하면 그 뭐 빚이 되고 나중에 그 돈을 뭐 갚아야 되고 막 이렇잖아요. 그리고 성공 안 한다는 보장도 있고 연습 생활만 할 수도 있고 연습 생활도 못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나는 어렸을 때부터 꿈을 꿀 때 내가 편안하게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거 뭐가 있을까 생각했을 때 예술 쪽이 많은 거야. 그래서 제가 바이올린도 10년 했고 미술도 10년 했고 예술 관련해서 되게 많이 공부하고 배웠었거든요. 근데 느꼈을 때 정말 행복을 느끼지 못했어. 미술할 때 막 너무 행복하다든지 아니면은 뭐 바이올린 할 때 너무 행복하다든지 이건 아니었어. 다 재능이 어느 정도 있고 잘했지만 그냥 이걸로 내가 먹고 살고 싶다 이런 생각 없었어요. 그랬을 때 내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내가 나는 커서 유튜버가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왜냐 유튜버는 그때 직업적으로 없었어요. 유튜버 유명한 사람도 전 세계적으로 2~3명밖에 없을 때였거든요. 옛날에는 2010년 정도였으니까. 근데 나는 왜 유튜버가 꿈이었냐면 내가 좋아하는 뭐 노래도 부를 수 있고 내가 좋아하는 뭐 춤도 출 수 있고 또 좋아하는 뭐 정말 다양한 일들을 할 수 있잖아요. 좋아하는 것들을. 그래서 내가 어떤 얘기를 가치를 나누고 함께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고 근데 정말 쌍방향 소통을 굳이 안 해도 되고 그냥 내가 원하는 컨텐츠를 사람들한테 보여줘도 되는 거고 쌍방향이 원하면 쌍방향을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튜버가 꿈이다. 초등학교 때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돈도 모으고 나 카메라 사고 싶어 뭐 마이크 사고 싶어 맨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현실적으로 가장 내가 수직 상하적이지 않고 편안하게 돈을 벌면서 행복할 수 있는 건 난 유튜버라고 생각했어.
그러니까 유튜브로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을지 나는 유튜브 내에서 후원을 받고 유튜브 내에서 광고로 돈을 벌고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은 아예 없었어요. 제가 그때 원래 유튜버가 되려고 했었던 이유는 어떻게 돈을 벌려고 했냐면 유튜브에서 조회수가 많아지면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내 영상을 보고 있고 나를 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유명한 유튜버가 되면 내가 그걸로 인해서 책을 만약 써. 내가 작가가 돼. 그러면은 내 팬들 중에서 정말 내 얘기가 궁금한 사람들은 내 책을 구매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렇게 작가가 되어서 수익을 얻는다든지 아니면 내가 강연 같은 걸 함으로써 다른 사람한테 희망을 주고 뭐 고민 상담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수익을 벌 거. 아니면은 나중에 내가 나만의 액세서리나 뭐 옷이나 뭐 가방 이런 걸 디자인 내가 하고 싶은 꿈이 있었거든요. 디자인을 그래서 배워서 그런 것들로 수익을 나중에 창출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어릴 때부터 있었어요.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내가 유튜버로 유명해진 다음에 이걸 해야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진짜 꿈이 뭐냐라고 생각했을 때 진짜 꿈은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 그리고 남들 도와주는 거. 그치만 또 그 안에 남들 도와주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려면 내가 하는 모든 게 일단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거니까 예수님 안에서 만약 생각을 한다면 그렇다면 남들을 돕는 거. 남들을 많이 도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재능이 있어야 되고 아니면 돈이 많아야 되고. 근데 나는 재능 기부하는 거에서 많이 행복을 느끼고 그러진 못해요. 왜냐면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난 많은 사람들 돕고 싶은데 뭐 재능 기부를 해도 뭐 특정 몇 명만 도와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재능 기부도 가끔 하지만 내가 제일 원하는 건 내가 부자가 돼서 많은 사람들 돕는 거. 그리고 내가 봉사 다니는 거 그 돈으로. 그랬어요. 그래서 일단 부자가 돼야 되잖아. 그래서 뭐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고 수 있을까? 옛날에 되게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어릴 때부터. 왜 그렇게 뭐 부자가 되고 싶었어요? 뭐 이렇게 강박증이 있었어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희 가족은 잘 살지만 저한테 용돈을 하나도 안 주세요.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내가 사고 싶은 건 무조건 못 사게 하고 다 안 돼요. 핸드폰조차도 저 고등학교 1학년 때 사신 거 아시죠, 여러분들? 다 안 돼요. 그냥 근데 엄마 아빠는 소비를 제 공부에만 투자하세요. 제가 비싼 책을 산다. 내가 비싼 뭐 학원을 다닌다. 내가 비싼 과외를 한다. 이거는 괜찮아요. 그것도 막 너무 행복해서 하진 않고 너가 진짜 필요하니? 그래 공부니까 시켜줄게 이러요. 근데 난 공부가 필요한 게 아니고 그 돈으로 지금 핸드폰 사서 유튜브 찍고 싶고 그 돈으로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나는 부모님의 그런 가치관과 너무 차이가 났죠. 나는 어떤 간단한 거 옷을 사고 싶어도 엄마가 이 옷은 안 돼. 엄마가 사준 이 옷을 입어. 자꾸 엄마 아빠의 기준에 날 맞추려 하고 엄마 아빠가 생각하는 그 사고방식, 그 행동방식 그렇게 자꾸 나를 밀어넣는 거야. 그래서 나는 뭐 엄청 가난한 집도 아니고 부자 집도 아니고 그냥 중상층의 집이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20살까지 사지를 못했어요. 제가 원하는 걸. 근데 20살 됐을 때 그러면 많이 사면 되지 않냐.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용돈을 못 받으니까 내가 다 벌어야 되는데 나는 알바는 너무 트라우마가 있고 힘들어서 알바 같은 거는 나는 도저히 못 하겠고 그러면은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것들이 다 인터넷 관련된 내용인 거예요. 뭐 내가 뭐 블로그를 엄청 잘 되면 블로그로 수익 창출을 한다든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유튜브가 잘 돼서 유튜브로 수익 창출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온라인으로 내가 과외를 가르쳐서 돈을 번다든지 그걸 나중에 알게 됐어요. 내가 돈 공부를 하게 되면서. 그래서 그냥 느꼈던 게 그럼 돈을 벌고 싶은데 그러면 부자인 사람들의 얘기를 한번 들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부자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기 시작했어. 이 세상에 정말 내놓으라라 하는 전 세계 손꼽히는 부자들 있잖아요. 막 그리고 엄청 유명한 사람들도 있고 뭐 빌 게이츠도 엄청 유명하죠. 마이크로소프트 뭐 창립한 뭐 애플 뭐 항상 어떤 유명한 회사의 뭐 CEO라든지 그 설립한 사람들은 돈이 진짜 많고 또 아니면 주식 부자들 워렌 버핏 이런 사람들 주식을 통해서 부자가 된다든지 아니면 그런 뭐라 해야지 정말 막 자기가 어떤 뭐 사업을 정말 확장시켜서 뭐 잘 된다든지 부자가 되는 방법이 너무 다양하지만 그 사람들을 다 봤을 때 공통점이 있는 거야. 세계적인 걸 많이 알고 세계 경제, 뭐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런 거를 잘 알고 또 그걸로 인해서 아이디어를 또 어디서 얻고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 부자의 마인드를 한번 내가
실천을 해보려고 노력해야겠다. 그래서 내가 지금 돈이 없는 거에 대해서 불만을 갖지 않고 일단 아낄 수 있는 거 아끼면서 내가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보자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1학년 1학기 때 계속 맨날 3,000원짜리 학식 먹으면서 뭐 아니면은 먹고 싶은 게 있어도 꾹꾹 참으면서 한 번도 카페 음료수를 사 먹은 적이 없어요. 먹고 싶어도 다른 애들 막 엄청 많이 먹잖아. 근데 나는 그 카페 음료수 막 6,000원 하잖아요. 요즘 비싼 데는 막 8,000원도 하더라고요. 근데 나는 너무 먹고 싶고 저것 나도 하고 싶은데 그 돈으로 내가 밥을 그냥 사 먹자. 그 돈으로 조금 아껴서 내 방송 장비 이런 거 얼마나 비쌌어요. 이거 다 사는데 이 마이크만 80만 원 들었거든요. 8, 90만 원. 그러니까 그 하나하나 조금씩 1,000원, 2,000원, 만 원씩 모아서 이런 장비를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내 피 같은 돈으로 한 거니까 방송을 그만큼 더 열심히 하는 것도 있지만 정말 남들이 하는 거 다 나는 다 참아가면서 계속 했어요. 근데 1학년 2학기 때 이제 느꼈던 점들이 있어요. 그거는 2부에 알려드리겠습니다. 1학년 2학기. 그러니까 1학년 1학기는 최대한 부자의 마인드를 좀 공부해보려고 부자란 거 이런 것이다 조금 느껴봤고 그리고 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일단 어떻게 사람들이 돈을 버는지 공부를 하면서 일단 내 대학생활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거 더 열심히 하고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께 내 길을 알려달라 이렇게 말을 하고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연구하면서 유튜브 연구도 하고 뭐 일단 아꼈다. 1학년 1학기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지 않고 다 아꼈다로 보시면 돼요. 제 소비 생활을. 그래서 2부에서는 제가 1학년 2학기 때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guys. Don't forget to subscribe to YouTube if you didn't and share my video with your friends and family.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진저 유튜브 구독해 주시고요. 가족이나 친구에게 제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부에서 봐요.